안녕하십니까, 차나두 이시안입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구매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중고차 사실 때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보통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외관 상태, 깨끗함, 도장면이 기스가 난 곳이 있는지, 아니면 또 이제 엔진, 미션, 엔진의 소음, 진동은 어떤지, 미션에 튕김이 있는지 없는지, 타이어 상태, 참 여러 가지가 고려 대상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매매업을 하다 보니까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중고차 같은 거래 경험이 좀 작으신 분들, 또는 정말 좀 나이대가 어리신 분들, 이제 첫 차를 좀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외관입니다. 외관. 차가 일단 엄청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차에 조금이라도 기스가 있다든지 이러면 되게 좀 민감해 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포인트를 많이 잡아서 보시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관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외관이라는 거는 오히려 수리도 용이하고 성능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딜러분들이 말씀하죠. 싸고 좋은 차는 없다. 그러면 똑같은 차인데도 어떤 거는 왜 싸냐? 그건 상품화 작업이 조금 덜 되는 겁니다. 그만큼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자, 이 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직 상품화가 안 된 차량인데, 보시면 여기 이런 기스가 있어요. 이런 거는 웬만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기스를 안 잡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안 잡고 팔까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거 외판하면 한 10몇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차량 가격이 당연히 20만 원이 올라가겠죠. 외관이 중요해서 깨끗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조금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차가 10만 원, 20만 원 더 싼 게 메리트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거 보시면 휠기스, 이런 거 없으면 너무 좋죠. 혹시 있어도 타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런 거를 좀 수리를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도 또 수리하면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게 문제고, 외관 부분은 좀 타협하면 좋다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라, 구매할 때는 이런 게 좋아야 되구나 하는 포인트들은 이런 겁니다. 중고차가 타이어 가격은 차값에 거의 반영이 안 돼요. 왜냐면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딜러들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소모가 되면 갈아줘야 되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가격이 거의 반영이 안 되죠. 그러면 가격이 반영이 안 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구매자 입장에서 돈을 버는 건 타이어가 상태가 많이 좋은 거, 타이어 트레이가 많이 남아있는 거, 그런 게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타이어 트레이는 어떻게 보냐면, 이 사이에 손가락이나 동전 같은 거 넣었을 경우에 얼마나 들어가고, 이 옆이나 솜털 부분, 그리고 옆에 마모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홈의 마모도, 이런 걸 보면 타이어 트레이가 얼마 정도 남았는지 알 수 있죠. 잘 모르면 딜러한테 한번 물어보면 되죠. 그럼 보통 한 5, 60%, 6, 70% 이렇게 남으면 트레이가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런 차들은 최소 15,000km, 20,000km는 더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 값이 생각보다 교체하려면 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면 돈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구매 포인트는 이런 데서 꿀팁을 얻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엔진 소리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는 520 디젤 차량인데, 디젤을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 아니면 또 디젤을 타봤고 디젤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차마다도 엔진 소리가 다 달라요. 똑같은 연식에 거의 비슷한 키로수라도 엔진 소음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거는 차량 관리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이게 화면에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휘발유 차량에 비해서는 당연히 디젤 차량이 소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면 약간 이런 소리도 있고, 이게 디젤 특유의 엔진 소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휘발유 차만 타시던 분들은 이런 디젤을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타야 될 차가 이런 소음을 내가 견딜 수 있을지,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디젤 안 타보셨던 분들이 디젤을 사갔다가 제가 손해볼 테니까 환불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차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도저히 이 디젤 차를 오래 탈 자신이 없어요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 소음, 그런 게 정말 중요하고, 같은 디젤을 보더라도 꼭 차를 한 대만 보지 마시고 두 대, 세 대 보다 보면, 이런 차이가 있구나. 저 차는 같은 디젤이라도 조용했는데 이 차는 또 조금 소음이 심한 것 같다. 개개인이 느끼는 차이도 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션 드라이브나 후진 넣을 때 튕김 현상, 지금 이 차는 미션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후진 넣고 드라이브 넣을 때도 이 손에 걸리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차 미션이 안 좋은 것들은 이거를 넣을 때부터 뻑뻑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차는 괜찮지만 미션 튕김이 심한 차들은 드라이브를 넣었을 때
막 이렇게 차가 흔들릴 정도고 뭔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왜 문제예요 했을 때 미션이 문제일 경우가 많고, 이거는 예민하고가 아니고 떠나서 다 타보면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외부에서도 이 520D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게 디젤차 특유의 소음입니다. 같은 차종을 비교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차가 소음이 작고 많고 관리 유무가 어떤지 꼭 비교해 보셔야 되고, 방금 저희 편집자가 얘기하던데 여기 트럭도 아닌데 아무래도 소음이 좀 있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디젤차가. 근데 이제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죠. 디젤차는 뭐 연비적으로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아니지만 디젤값이 조금 저렴했을 때는 오히려 더 메리트는 더 컸죠. 분명히 장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단점도 존재하고. 근데 디젤차 타시는 분들은 힘도 좋기 때문에 디젤차만 또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휘발유 차예요. 제가 타고 있는 제네시스 DH 차량이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훨씬 더 조용할 거고, 그리고 같은 휘발유 차량이라도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소음이 틀릴 수 있어요. 특히 이 차는 조금 더 조용한 편일 거예요. 제가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외관은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도 멋스럽게 뭐 명품으로 아니면 좋은 옷들로 포장하고 이럴 수 있지만, 솔직히 마음, 인성 이런 게 요즘에 또 더 중요하다고 부각되는데, 차도 똑같아요. 이게 엔진, 미션 이런 거 뭐 운행상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중요한 거지, 외관은 보시면 안 되고, 미션도 지금 엄청 부드럽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에 살짝 아까 그 디젤 BMW보다 이게 키로수도 있고 22만이 넘었거든요. 세월의 흔적도 있어서 약간 뻑뻑한 감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BMW는 전자식 기어봉이었고 요거는 또 아닌 차이점도 좀 있지만 요런 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거는 이제 사고 유무, 단순 교환이 아니더라도 사고가 솔직히 뭐 용접이 들어갔거나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엔진이 앞에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는 뭐 이제 요런데 뭐 엔진이 있기 때문에 중요 부위가 다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용접이 없으면 괜찮고, 뒤쪽에 용접이 있으면 그런 건 상관없고, 예를 들어 엔진이 뒤에 있는 차들도 있죠. 그럼 중요 부위도 뒤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사고가 좀 있고 용접이 있어도 크게 뭐 문제가 안 될 수 있고, 뒤쪽에 사고가 있으면 또 안 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수리가 어느 정도로 잘 됐냐는 꼭 잘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런 걸 잘 본다고 가정했을 때 사고가 꼭 있다고 무조건 피할 건 아니고, 그만큼 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싸고 좋은 차 없다는 게 당연히 없으면 좋겠지만, 사고가 있으면 싸질 수밖에 없고, 그럼 사고 없는 차에 비해서는 당연히 안 좋은 거고 가격적으로 가성비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수리 잘 되고 그런 차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중고차 구매할 때 외판 상태 뭐 이런 거 너무 중요하겠지만 꼭 중요한 부위들을 체크하셔서 잘 구매하시고, 그런 걸 잘 구별하는 게 중고차를 잘 사는 고수들의 팁입니다. 감사합니다.